사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거의 100% 사실이잖아요. 100% 99%? 야 지구 잡으러 온다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팀 너드입니다. 제로원에 속해 있는 이 지구 방위 특별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사는 이 지구를 어떤 많은 위협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하는 팀입니다. SF 영화 동호회 모임이었어요. 올해서부터 SF적인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해보자 결성이 된 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방위나 이런 것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막 해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이파이 로드 영화 프로젝트 할 때도 내가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같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네. 저는 너드의 요요진이고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림 그리는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 너드의 이원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각 기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퍼포먼스랑 조각, 설치 등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 너드 원종국입니다. 언해피 서킷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팀 너드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팀 너드 안드로이드 서동주입니다. 저는 미디어랑 그래픽 디자인 리서치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와 주제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 서동주입니다. 그 너드라고 붙이신 뭐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너드 아니고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 서동주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너드스러웠으나 뭔가 좀 잊고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어있던 감각을 다시 좀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너드라는 거는 외로운 정서랑도 좀 맞닿는 것 같아요. 재미난 거나 어떤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를 보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나누기가 좀 어렵다. 그런 데서 오는 고립감 같은 것들? 어떤 그런 정서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저희가 생각할 때 너드라는 표현은 약간 좀 괴짜 같은 사람들이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유의미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팀 너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각자만의 약간 너드의 이런 게 있잖아요. 너드를 어떻게 뭐 정의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너든지 예를 들어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 종일 걷거나 아침 저녁까지 뭐 그것도 말하자면 너드일 수 있겠죠 누가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누가 봐도 멋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펍에 들어와서 막 뭐 운동 경기를 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옆 테이블에 누가 봐도 너드 같은 뿌테끼는 펍에서 딱 나오면서 아유, 저런 너드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너드로 보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20대 나이가 밝혀지네. 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음악 주세요. 비보이를 시작으로 이제 힙합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면서 역사 공부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영상을 찾아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너드스러움을 좀 추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SF에 되게 너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지금 앞에 있는 장난감들 제가 집에서 갖고 온 건데 이런 장난감들 모으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따지면 나는 옛날에 10대 때 말하자면 영화 너드였지. 옛날에 영화마을이라고 아세요? 네. 비디오 대여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천정에서부터 별부터 여기 끝까지 있는 거를 모든 장르를 다 봤지. 영화마을 깨기구나. 네. 어쩌면 되게 너드스럽게 쌓았던 어떤 감각들이 지금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너드라고 나 스스로 너드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나는 되게 진지하게 영화를 즐겼고 나는 되게 진지하게 SF를 즐겼고 우리 지구방위 전단팀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너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되게 진지하게 지금 지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인가? 제로. 우리의 주적은 제로냐. 매니저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잖아요, 저기. 그렇죠. 환경 오염. 4개의 침략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지닌 존재면은 아마 비교도 안 되게 하이 테크놀로지의 민명을 이룬 존재들인데 지구를 침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는 거면은 이 팀 너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1순위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거의 100% 사실이잖아요. 100% 99%? 여지를 좀 남겨둬요. 거기 있는 외계인들이 지구까지 일직선으로 거기서부터 야 지구 잡으러 온다. 몇천왕 당연 와가지고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온다면 그냥 진짜 인간을 수집하기 위해서 뭐 온다든지 프레데터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지구에만 나는 어떤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관심이 있어서 온다면은 정말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탐구를 하러 오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미비한 한번 애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인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침략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외계 문명도 존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지금. 근데 사실 인류가 그래서 다 멸망하면 안 되나? 이게 관점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아까 우리가 지구를 위협하는 적이냐 인류를 위협하는 적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구는 놔두고 인간들만 멸종시키는 건 괜찮은데 지구를 위해서는 인간이 뭐 멸종돼도 상관없는 거지. 상관없어. 오히려 더 낫지. 인간이 다 격리되고 사라지니까 동식물이 돌아오고 다시 소생하는 거를 잠깐이라도 목격했잖아 우리가. 일말의 희망 같은 건데 생태계에서 인간의 역할은 없을까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인류는 생태계랑은 완전 동떨어져 있지 않나? 지금같이 인간이 포화 상태 어떤 지배종이 되기 전에는 내가 흡혈체질 때는 필요한 만큼 먹고 인간 사회의 역사 속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술 주정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잔 더 줘. SF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게 침략이라던가 이런 얘기거리들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습을 빗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지구 방위를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야? 우주적인 위협이나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뭐 인간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인공지능의 역습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들을 한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나에게 SF 영화 주인공처럼 재능이 생겼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 재능일지. 되게 최고인데. 시간 여행. 닥터 스트레인지. 나도 사실 시간 여행인데 미래를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진짜 재앙일 것 같아. 별로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아니. 어떤 상태로 불멸이냐. 고통일 수 있는데 뭐 아픈 상태로 영혼이 다 계속 빌빌대. 늙지 않는. 나는 그래서 거인이 되고 싶다라는 고야의 그림 중에 거인이 산을 이렇게 손을 짚고 앉아있는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인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인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떤 사고나 이런 확장된 개념이 다가 확장되고 상상이 확장되고 내 어떤 마음이 확장되는 뭐 니체가 말했던 초인 같은 그런 식의 거인이라면 무엇이든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인간적인 불안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물론 더 큰 불안이나 고민들이 또 있을 수는 있겠죠. 일단 음식이 에너지. 그러네. 난 지금 저 인터스텔라 포스터를 다시 보니까 독어 포스터네. 이 지구의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이 세계에 존재했던 사라진 혹은 사라질 언어들을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계관이나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어가 진짜 힘일 수 있는 게 만약에 외계인이 심지어 외계어까지. 지구를 쳐들어 잠깐만. 자간일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힘도 생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동주통역. 중요한 거는 불멸의 존재가 되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심해. 영혼이 사기 때문에 순간이동 좋을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확보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순간이동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배달 일이나 택배 일 해도 떼돈 벌 수 있겠다. 너무 빠를 거 아니야 그냥.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힘이 생길 수 있고 왜냐면 정치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정말. 언어 박사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를 떠난 동물의 언어까지 하는 거. 미생물과 대화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불멸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짱이네. 제가 약간 비슷한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지구 언어를 외계인한테 알려주는 방식에 대한 작업을 그동안 좀 했는데 작업이 영 안 풀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하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SF 영화 너드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SF 영화에 대한 토론. 똑똑해 보이려면 인터스텔라 골라야 돼. 어떻게 보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죠. 약간 리빙팩트가 되게 그냥 휴머니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는 가족 간의 갈등도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앞에 두고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만화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로봇이 팔 이렇게 발사해가지고 살리는 거? 프라이브 아니야? 히어로? 빅히어로. 나 그거 마지막에 빅히어로 걔가 자기 살리게 자폭 죽잖아. 그거 진짜 막 미친 듯이 울었거든. 인간과 기계와 어떤 우정과 사랑과 증오 여러 가지 감정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했던 전파션. 거기서 되게 황당했던 게 그 한 인간을 구하려고 그 여러 사람이 시간을 포기하고
다시 우주로 나가는데 하잘것없는 그 한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이렇게 그 매달리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얘기한 게 SF긴 한데 다 되게 인간의 결국 영화를 얘기하고 빅 마션 그래피가 약간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솔라리스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솔라리스 1972년도 버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형태의 외계 생명을 상상을 한다면 솔라리스에 있는 거대한 바다 전체가 그냥 생명인 건데 날아간 과학자들이 솔라리스의 바다랑 접촉을 하고 교감을 하는 방식이 등장인물들의 의식에 약간 텔레파시 같은 것도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잊었던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 솔라리스의 바다는 새로운 존재들이랑 그냥 알고 싶고 접촉을 하고 싶으니까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 모르는 거구나. 맞아요. SF가 어디까지 상상을 할 수 있나를 했을 때 이런 상상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어떤 탐구가 아주 구체화시켜서 영상, 이미지와 소리로 그리고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참신한 설정이에요. 굉장히 여기서 질문에서 원하는 대답인 것 같아. 우리 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이건 진짜 그런 여드적인 새로운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실 그게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SF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상상이 끝까지 좀 뽑아내 볼 수 있는. 근데 왜 너드의 방식으로 지구를 지켜야 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되게 현실적인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는 뭔가 좀 허황된 이야기거리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나 어떤 방식들이 어릴 때 봤던 어떤 만화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든지 삼류 SF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쳐가는 것 안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지구를 지킨다는 건 나를 지킨다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모임을 하면서 작가로서 뭐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끔은 되게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편해듯이 할 때도 있고 솔직히 아쉬운 적도 많았고 한데 이 모임에서만큼은 순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완전히 순수하게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무언가 현상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그걸 탐구하고 잊고 있던 영감을 다시 재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다시 지켜보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확장되다 보면 결국엔 지구가 될 테죠. SF 영화를 위한 어떤 몽상가들이 던졌던 상상들이 결국 그 던졌던 상상을 목표로 수많은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또 다시 발전을 시키고 해온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너드 같은 상상력을 앞으로 계속 뽑아내고 던지는 것들이 언젠가 미래에는 누군가 그걸 쫓아서 언젠가는 이게 인류를 위한 또 다른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면은 그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인류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너드가 되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었어요. 지금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런 너드 활동이 제가 좀 더 그런 걸 탐구하는 데 있어서 더 너드함을 가지고 그런 걸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마음. 안녕하세요. 같이 팀 너드입니다 하고 나서 그래요? 그냥 인사하자. 네. 큐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다시 다 같이 약간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돌처럼 안녕하세요. 팀 너드입니다 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가시죠. 네. 네, 동시에 가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 너드입니다.